안녕하세요. 관광자원 해설을 맡은 이진우 교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관광자원 해설을 같이 공부할 것인데요. 우리가 뭔가 처음 할 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과목에 대해서 어떠한 과목인지, 그 다음에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관광자원 해설 과목을 배울 건데요.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를 많이 들으셨나요?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관광자원 해설은 매우 어렵다.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왜 어렵냐고 물어보면요, 똑같은 대답입니다. 어떠한 대답이 나오면은 범위가 무한정 많다는 것입니다.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갑자기 탑이 나오다가 건축물이 나오다가 음악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산이 나왔다가 하천이 나왔다가 이렇게 많이 우리가 인식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공부를 할 때는요 체계가 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관광자원 해설 교재가 시대에도 교재는 이제 주제별로 돼 있는데 그렇지 않는 교재가 있고, 그렇게 학습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야, 서울에 산이 뭐가 있지? 뭐 도봉산과 북한산이 있지, 수락산과 관악산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국보 1호가 뭐야? 헤이, 정신 차려. 에이, 남대문이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릉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공원이 무엇인지, 막 이런 식으로 두서없이 공부를 하게 되다 보니까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인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6년도 정기시험을요 주제별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크게 관광자원 해설은요 큰 줄기가 4가지 정도로 되겠습니다. 자원 일반, 그 다음에 자연 관광자원, 문화 관광자원, 그 다음에 복합 문화자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자원 일반이란 것은 매번 출제가 되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나오는 겁니다. 관광자원의 범위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해설 기법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게 나오는데, 요거는 1강에서 우리가 한 번만 들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한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 관광 자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연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관광 자원 하면? 산이 떠오르실 거고, 하천. 그럼 하천에 물이 고여있으면 뭐가 됩니까? 호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갯벌, 뭐 요런 것들, 용암, 동굴이라던가 이런 게 바로 자연 관광 자원입니다. 요거는 항상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문화 관광 자원이 엄청나게 많은 출제 포인트가 있게 되죠. 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문화라는 게, 우리 문화라는 의미가 뭐가 되냐면은 인간이 생활하는 모든 양식을 우리가 문화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인간이 생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문화가 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인 거, 먹고 자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명 뭐라고 합니까? 의식주라고 하죠. 의식주. 자, 이런 것들이 다 문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옷 입는 거, 우리의 고유복이 우리 고유 옷이 뭐가 됩니까? 한복이죠. 요것 또한 뭡니까? 우리의 문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거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대부분 또 뭘 먹습니까? 밀가루 아니면 쌀을 먹죠. 벼농사가 되겠습니다. 벼농사. 이 벼농사는 노동 집약적 농업이다 보니까 이제 두레와 개 같은 우리나라 전통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관광전에 항상 많이 나오는 게 세시풍속이 또 많이 나옵니다. 세시풍속. 요 세시풍속도 많이 나오는데, 요게 다 벼농사 절기에 맞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반찬으로 뭘 많이 먹습니까? 김치. 김장을 하게 되죠. 김장. 이런 것들 다 우리의 문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보면은 우리가 사는 가옥 구조, 우리 전통 가옥 구조, 이런 것들도 다 우리의 문화가 되겠고, 자, 민간인이 살면 그냥 일반 가옥이 되겠고, 왕이 살면, 왕은 어디에 살습니까? 왕은 궁에 살죠. 궁. 궁궐. 그 다음 우리 스님들은 어디에 삽니까? 사찰, 절이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문화 관광 자원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화라는 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언어,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다음 제가 맡고 있는 믿음, 그러니까 종교, 이런 것 또한 뭐가 됩니까? 우리의 문화가 되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범위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런 것들 지금 제가 말한 거 뭐 김장이라던가 그쵸? 뭐 궁이라던가 우리의 한복 이런 것도 우리가 눈에 보여서 뭐라고 합니까? 유형 문화자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언어라던가 종교 이건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지요. 이런 것도 우리가 무슨 문화자원? 무형 문화자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범위가 많을 수밖에 없고 우리 민족 같은 경우는요, 숫자, 영토는 작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문화 수준은 매우 높지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유네스코에 등록된 우리의 문화자원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른 출제 폰트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복합적 문화자원은 인간이 이제 자연광을 이용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산에 가면 스키장이 있죠? 리프팅이 있고, 그 다음에 동해 바닷가를 이제 해수욕장 이런 것들이 되지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기타라고 있는데 요게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어디 지역에 뭐가 있고 국보 문화를 물어보고 이런 거다 보니까 여러분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인데 막상 요 기타를 부분 빼면요 나오는 출제 포인트는 딱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은 저한테 배우면 아마 관광자원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한테 배우기 전에 어떤 학생은 관광자원 그렇게 어렵지 않다. 예, 그 이유를 보면요. 그 학생도 아는 겁니다. 관광자원에서는 매번 출제되는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매번 출제. 절대 빠지지 않고 나오는 주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5개. 우리가 봤던 이런 커다란 주제가 아니라 소규모로 된 자원입니다. 이런 것들은 뭡니까? 우리가 한 3시간 정도. 요거 공부하는데 아마 3시간이면 아마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도 무조건 나오니까. 이만큼 좋은 과목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무조건 나오니까. 배우면 맞히는 문제. 요게 5주제가 아닙니다. 또 다른 주제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최소한 제가 아무리 줄여도 10가지 문제는 항상 나오고 여기서 또 파생되는 문제가 있어갖고 최소 10문제에서 13문제는 항상 매번 나온다는 거. 그래서 관광자원에서는 어디서 뭐가 나올지는 정해져 있는데 소수 몇 개만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은 그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보 번호 문제라던가 그 다음에 지역 문제와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문화재가 지정된 순서를 물어보는데 근데 우리가 관광자원에서는 총 몇 문제가 나옵니까? 25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봤자 몇 문제 정도가 나오죠? 2문제 내지 몇 문제? 3문제 정도로밖에 안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거에 초점 맞추다 보니까 관광자원 범위가 많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그럼 이거는 뭐 틀려도 된다 그런 강의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것도 알고 보면은 나오는 출제 포인트가 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한다는 게 국보 번호 문제를 가장 어려워했습니다. 국보 1번부터 60번까지는 무조건 다 외워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주에 가게 되죠.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경주에 가면 우리 유명한 게 뭐가 있습니까? 불국사 석굴암이 있죠. 거기 보면은 이제 다보탑, 그 다음에 석가탑 유명하죠. 불국사 3층 석탑. 그 다음에 이제 연화교와 칠보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극락전에 가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석가탑과 다보탑을 보기 위해서는요. 백운교와 천운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석굴암. 이 국보번호가 다보탑이 20, 석가탑이 21, 연화보와 칠비가 23, 천운교와 백운과 24, 석굴암이 25 이런 식으로 20, 21, 22, 23, 24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보번호가 그냥 아무거나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거. 어떠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만 물어본다는 거는 제가 기본 강의, 본 강의 때 왜 이런 걸로밖에 안 나온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 관련 문제와 순서 관련 문제도 본 강의 때 우리가 충분히 공부할 것이고요. 자, 우리가 관광자원 해설을 공부하는 목적은 관광통역 안내사 필기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관광자원 해설 100점 맞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관광자원 해설은 몇 과목입니까? 관광통역 안내사를 합격해서 총 몇 과목? 4과목을 평균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60점 이상이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관광자원 해설은 어차피 출제 포인트가 정해졌고 어려운 문제도 맞힐 수 있게 강의가 들어갈 거니까요. 마음 편히 여러분들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대이도의 관광자원은 어떠냐? 예, 정성과 혼이 깃들여져 있다. 좀 말이 거창하죠? 우선은 정성이 있다는 것은 대부분 관광자원 해설은 어디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다. 관동팔경이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다. 정신 차려. 암기해. 이 정도는 정리해둬야 돼. 이런 식으로 강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강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연관광자원은 어쩔 수 없이 외우는 부분이 있다지만은 하지만 문화자원, 이 문화라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숨결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으면은 우리가 따로 굳이 공부를 많이 암기하려고 하지 않아도 암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혼이 있다는 것은 저희 뭐 혼을 팔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문화를 좀 더 재미있게 그리고 우리가 의미 있게 배우는 시간이 된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연습을 실전같이, 실전을 연습같이. 우리가 배운 다음에 지식을 암기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이 됩니까? 바로 그 지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을 사용하는 방법은 말로 할 수가 있겠고 저처럼 근데 왜 여러분들은 직접 말을 직접 해서는 아직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배운 거를 이제 문제로서 충분히 복습하게. 이 시대도의 교재를 보면요, 그 주제별 파트별로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제 문제 풀면서 습득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 관광자원 해설은요, 여러분들의 이제 어려워하는 파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역 문제. 요게 나와봤자요, 한두 문제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좀 되게 까다로워합니다. 물론 지역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주제별로 각 주제별로 우리가 배운 다음에 그다음 마지막에 제가 지역별로요,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우리가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고 그다음에 그것의 위치도 정확하게 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다시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알차게 구성되어 있는 게 요 관광자원 해설 시대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광자원 해설 그렇게 어려워할 필요 없고 우리가 충분히 편하게 볼 수 있는 과목이라는 거 그걸 말씀드렸고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저를 믿고 저는 최대한 정성 있게 강의를 하면요, 우리가 합격하는데 커다란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OT는 이 정도 마무리하고 1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